자, 이어서 기조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제가 예전부터 정말 존경하던 분이고 임기 내 파리협정을 이끌어내신 UN 제8대 사무총장이시자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 이사장이신 반기문 사무총장님 기조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뜻깊은 행사 2023 국제기후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장대식 넷제로 2050 기후재단의 이사장님, 그리고 김철수 명예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권성동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국민대의 정승열 총장님, 단국대 장호성 이사장님과 안순철 총장님, 숙명여대 장윤금 총장님, 중부대 이정열 총장님, 한국체대 문원재 총장님, 서울미디어대학원 김광수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외교단 대사님들, 덴마크, 모로코, 노르웨이, 독일 대사관, 그리고 도미니카 대사, 주한 스리랑카 대사, 이런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and strong commitment. We need to work together. 그리고 이번 포럼을 알차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각계의 기업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날 때 딱 묻는 게 당신이 10년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 있느냐, 아주 질문이 많습니다. 저도 아주 스테레오타입으로 다 정해진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10년간 제가 열정을 바쳐서 기후변화 협정, 파리 기후변화 협정, 그 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17개 계획, 그 두 가지를 성취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보탠다면은 여성 지위 향상과 젊은 youth empowerment, 이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좋은 기틀을 마련했다. 그건 제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SDG, 그 다음에 Paris Climate Change Agreement,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이 또 아시고 전문가들 또 세미나도 많이 들으셨고 그랬지만은 제가 한 가지 다른 거는 이 학자님들,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했고 저는 사실 학문적으로는 배경이 없습니다. 그만큼 배경이 없지만은 몸으로 제가 뛰었다. 머리로 제가 노력을 하고 또 패션, 이 컴패션,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몰고 갔다.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아마 1945년 유엔이 창설된 이래 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됐었을 때,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유엔 총회를 유엔을 만들었을 때 세계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세계가 이래저래 갈려왔습니다. 동서로 갈리고 민주주의 공산국가로 갈리고 등등 부자와 가난한 나라로 갈리고 또 같은 나라에서도 많이 갈리고 그렇지만은 딱 두 번 제 임기 중에, 그것도 제 임기 중에 세계의 지도자들, 세계의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 그거는 2015년 9월 25일 지속가능 발전 계획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1개를 채택했었을 때에 사실은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오시고 또 교황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 박수를 쳐서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3달 후에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기후변화 협정을 체결했다. 이때는 서로 지역적인 여러 가지 라이벌 관계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주석, 국왕,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했다. 다 참석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고 한마음 한뜻으로 박수를 치고 결의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세계가 또다시 조각조각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후변화의 중요성,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다시 리피트해야 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협정을 채택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이 193개국의 모든 나라가 국회에서 통과를 해서 법으로 만드는 거, 이게 기후변화 협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총 17개의 목표를,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구와 인간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17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거는 사실 정치적인 합의입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그 중에 13번인 기후변화 협정, 요거는 별도로 끄잡아내서 협상의 프로세스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국회의회가 이 비준을 했죠. 이거는 법입니다. This is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agreement. 이거는 지켜야 된다. 이것이 기후변화 협정이다. 그것이 좀 다른 그 목적이겠죠. 저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SDG의 달성, 또 기아, 질병, 빈곤, 교육, 여성인권 증진, 이 decent job 등등 이런 모든 것이 다 무효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거에 중심을 둬야 된다. 네트 제로 2050, 이것은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공산주의든 민주주의든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다 한꺼번에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기후변화에 대한 그 워닝, 그 경고성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IPCC의 학자들이 그러한 경고를 했고 또 많은 그 경제인들 또 과학자 이런 분들이 했고 또 시빌 소사이티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이 이런 경고를 했죠. 그러나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최근에 WMO가 유엔의 그 공식 국제 기상기구입니다. 세계 국제 기상기구인데 거기에서 지난 9월 14일 날 2023 기후과학 합동보고서 United in Science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기후변화 현상의 영향을 받아서 SDG는 15%만이 이행되고 있다. 이런 상당히 비관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극한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2030년 타겟이어에 가더라도 6억 7천만 명이 기아에 허덕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SDG를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넘버원이 기아로부터 가난으로부터 극복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식량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식량이. 그래야 사람이 살죠. 세 번째는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사실은 모든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지금 못합니다. 그러니까 preventable diseases. There should be nobody in this world who have to die unnecessarily from
preventable diseases. 여기 의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다. 고칠 수 있는 병. 고칠 수 없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유엔으로서는 왜 고칠 수 없는 병으로부터 죽는 사람이 생기느냐. 사실은 21세기 메디컬 사이언스는 웬만하면 대개 다 고칠 수 있다. 그런데 가난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에 대해서는 약이 안 나옵니다. 약을 만들어봤자 투자해봤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즈 같은 거는 뭐 농구 선수다, 영화 배우다, 가수다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에이즈 약은 뭐 잘 팔립니다. 그렇지만은 이 남태평양이나 그야말로 이 퍼시픽 아일랜드 이런 데서 나는 그 트로피컬 디지즈, 열대성 병, 이거는 고치는 약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 할 수 없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소박하게 고칠 수 있는 병으로부터 죽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교육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저는 교육에 관해서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참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다섯 번째는 남녀 평등이다. 남녀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면 저 수단이 나옵니다. 이건 기초고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초고 6번부터 7번까지는 각종 수단, 방법 이런 것이 나옵니다. 물이 있어야 되겠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겠다. 디슨 잡이 있어야 되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가 다 리피트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핵심 정신은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다. 그것은 뭐냐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컨트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섭씨 1.5도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1884니까 한 200년 전에 이렇게 보면은 그때 세계 표면 온도가 14도였다고 그럽니다. 제가 뭐 그때 살질 않았지만은 이 과학의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은 세계 기후 평균이 14도인데 지금 이게 20도를 당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세계 평균 기온 지구 온도가 이게 한 18도, 18.5도 이 정도 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영하 70도 되는 데도 있고 영상 50도 되는 데도 있고 등등 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2050년까지 1.5도 미만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WMO에서 이미 1.15도가 올라갔다. 작년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거는 0.35도가 남았다. 섭씨 0.35도를 가지고 우리가 2050년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이게 1.5도가 더 올라가서 한 1도쯤 더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2050이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 있는 겁니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의 대부분이 2050 탄소 중립을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에 2050 약속을 했죠.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2060 또 이 참 어렵게도 인도가 2070 이렇게 발표를 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지 않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그 우리나라는 탄소 중립, 탄소 이 발생 이런 거로 보면 G7에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수준은 아직 G7에 가깝지만 그러나 탄소를 발생하는 거는 한 6억 5천만 톤을 발생하면서 전 세계 그 7번째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모범을 세워서 나가야 되겠다.
중국이 2060을 발표하면서 제가 뭐 중국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이 2050년까지 15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서 2060년까지는 길을 쓰고 하여튼 탄소 중립을 만들겠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뿜어내는 이 CO2의 28%를 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대단한 거죠. 전 세계가. 미국이 14%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합치면 42%죠. 그럼 주범은 사실은 전 세계를 어렵게 하는 주범은 미국과 중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기후 위기에서도 중요하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때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달성시킨 거는 결국 제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을 잘 아주 조화롭게 해서 된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거의 아직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더 으르렁거리죠. 그때는 그래도 대화를 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둘을 같이 붙여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2016년 9월 3일입니다. 항저에서 시진핑 주석이 저와 오바마를 불러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비준했다. 이런 거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니까 42%가 됐다.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발효 요건, 이펙티브하게 되는 거는 전 세계 그린하우스 가스 에미션의 55%를 담보해야 된다. 42%가 됐으니까 13% 하는 거는 아주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되고 발효가 됐죠. 제 임기 끝나기 전에. 전 지금도 생각해도 잠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안 됐으면 지금 안 됐죠. 이게 언제 발효가 됐느냐. 제 임기 끝나기 한 50여 일 전에 발효가 됐습니다. 2016년 11월 4일 날 발효가 됐죠. 그럼 2017년 1월 20일 날 무슨 일이 생겼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를 합니다. 이런 기막힌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미국같이 아주 중요하고 민주주의 국가의 리더고 이런 나라에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빠집니다. 그러면 사실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깨져야 되는데 다행히 그때는 이미 발효가 돼 있어서 그래도 미국은 빠져도 기차는 간다 이렇게 된 거죠. 4년 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20일 날 선서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거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 저는 아마 정치 지도자에 대한 존경도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분들이 정치 지도자니까 존경을 해야죠. 저는 이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회의원도 계셨지만은 사실은 여기 국회의원이 더 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가 어떤 사주하는 건 아닙니다. 되게 젊은 세대들한테 Raise your voice, challenge your leaders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 지도자를 좀 도전해라. 그래서 이 기후변화 협정,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거를 당신들 임기 때에 분명히 해놓고 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들 찍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걸 제가 공개적으로 막 사주를 합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많은 연설을 하죠.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며칠 전에도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음 월요일 날 가면 중국 가서 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뭐 가는 데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너무 좀 기술적인 얘기지만은 2030년까지 43%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는 100%를 달성하자. 43%를 우리가 보통 그 국가 개별 목표입니다.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거를 문재인 정부 때 40%를 했습니다. 뭐 40% 해도 좋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40%는 유엔이 정한 그 목표지만은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 100%를 2050년까지는 길을 수그라도 하겠다고 한 거는 전 잘했고, 윤석열 정부가 이걸 그대로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저 탄녹위, 탄소 녹색 성장 그 위원회를 갖다 아주 상당히 큰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장관급, 국회의원, 종교 지도자, 과학자, 뭐 시민사회 뭐 등등 여러 사람들을 위원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과 달리 현실의 기후 상황은 녹록치 않다. 녹록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 우리나라가 얼마를 배출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 한 400억 톤, 405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 이 6.5억 톤 정도를 올리고 있다. 그래서 전 개인 자격입니다. 제가 어떤 정부의 직책을 갖고 있는 거 아니고, 제가 포스코를 갔죠. 가서 포스코 회장, 임원, 직원 전부 다 상대를 해서 비디오 걸어놓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포스코가 우리나라가 6.5억 톤을 올리는데 그 중에 12%는 포스코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포스코 공장 하나가 12%의 가스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포스코부터 고쳐야 된다. 2번을 갔습니다. 공장까지도 가고 거기서 얘기를 해서 포스코가 드디어 그러면 자기들이 이 석탄을 하나도 안 떼고 수소로 하겠다. 그래서 고로 8개를 전부 다 바꾸겠다. 하나에 1조씩 든답니다. 8조를 들여서 그걸 전부 다 바꿔서 하겠다. 현대자동차에 제가 정 회장도 만났습니다. 당신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만들어도 2035년 되면 자동차 못 판다. 자동차 고물된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유로피안 유니온이 큰 장벽을 이미 쌓아놨습니다. 그 CBAM, 이게 카본 보더 컨트롤 메커니즘, CBAM,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CBAM,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메커니즘. 이게 뭐냐? 유로피안 유니온에 들어오는 모든 자동차, 공산품, 여기에 탄소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100% 세금을 때린다. 카본이 들어가면. 그래서 전부 다 나오니까, 그러면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뭐 2,000만 원에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가서 파나만 합니다. 그래서 현대가 2035년까지 모든 그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아주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개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사실은 여러분들 할 일이 많습니다. 집에서 쓰는 수도 한 방울, 전기 한 등. 오늘 제가 여기 보니까 전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디 호텔에 가면요, 전등을 뭐 대낮에도 확 켜놓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쫌생이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종이 한 장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이병용 실장이라고 저하고 같이 있는 아마 증인이 있을 겁니다.
진짜 종이 한 장 안 쓰고 꼭 복사지 이면지 쓰고 물 하나 한 방울 잘 안 버립니다. 그런 제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 유엔 사무총장 때 이 가면은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아내하고 아주 그냥 쌈박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등 끄느라고. 그 큰 스위트에 들어가면요, 전등에 이걸 끄면 저게 들어오고 저걸 끄면 이게 들어오고 막 그럽니다. 그냥 하나로 다 딱 해놓으면 좋은데, 지금 아마 저는 롯데호텔이나 이런 데 스위트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맨날 그 싸움을 하죠.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불 안 끄고 어떻게 잡니까? 계속 수업을 하죠. 그러다가 다 껐다 생각하고 보면 침대 위에 이렇게 딱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주 그 손수건을 덮고 이렇게 자고, 아, 이거 나 참 바보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이 전기등 하나 못 끄느냐. 그리고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어디 말레이시아인가 어디 갔을 때 그 지배인을 불러갖고 이거 불 꺼봐라. 지배인이 불을 못 끄는 겁니다. 소지하는 그 청소하는 여성을 불러서 그 사람도 못 끄는 겁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하루는 오바마 대통령이 자기 무슨 기자회견을 했는데, 당신 대통령 하면서 좀 어려웠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 저 호텔에 가서 불 끄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셸하고 나하고 아주 수억을 했다. 이런 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호텔, 노보텔, 호텔 뭐 이런 데서 계속 이런 그 전등 하나라도 이게 전부 다 기후변화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라는 걸 갖다 지금 저 증명서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담입니다. 하여튼 야간 제가 얘기 말씀드린 건 많은 과학자들이 2030년 이전에 이 지구가 잘못하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말도 안 되죠. 지금 2023년인데 7년 남았는데, 그렇게 하고 100년 내에 지구에 대멸종이 온다. 그러니까 mass extinction, 그 6차 대멸종이 온다. The sixth mass extinction will happen in 100 years. 그러면 5차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느냐? 6,500만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6,500만 년 전. 그러면 6,500만 년이 지나서 왜 지금 하필 이때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그러느냐? 사실은 지구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지구의 운명은 지금 40억 년이 지나갔죠? 40억 년. 인류의 운명은 많이 봤자 소위 그 호모사피엔스 30만 년도 안 됩니다. 호모사피엔스. 그러나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얼굴의 형태로 뭐 원숭이처럼 이렇게 앞에 털이 숭숭 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 거는 한 3만 년 전 정도 됩니다. 문자를 본 거는 6, 7년 전입니다. 6, 7천 년 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아주 짧은 거다. 그럼 우리 살아보지도 못하고 100년 내에 75%의 인류가 죽고 모든 동물이 다 죽는다. 이것이 대멸종이다. Mass extinction.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IPCC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권성동 의원이 이회성 박사 말씀을 했는데, 이회성 박사를 그분이 IPCC의 의장을 7년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IPCC에는 2,300여 명에 달하는 소위 그 사이언티스트, 그중에 클라이미톨로지스트, 기후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 이 사람들이 매년 경고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독일 분이 하고 있죠. 제가 지난달에 영국에서 그 IPCC 회장하고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인류의 희망이 없다. 아까 우리 저 회장님께서 코트를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이 많이 그
인용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인용이. 이 반기문이가 했다. We have no plan B because we do not have planet B either. 우리는 지구 B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구도 B가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성은 이 지구 행성 하나다. 아직까지 달나라 가보고 뭐 그랬지만은 발견을 못한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이런 행성을 태양계에서 아직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기후변화에 충실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결과적으로 탄소 2050을 That's a must 해야 된다.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그 정부가 책임지느냐? 여러분이 또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이 파트너십, SDG의 맨 마지막은 17번은 글로벌 파트너십입니다. 왜 글로벌 16개를 다 나열하고 마지막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했느냐? 어떤 나라도 정부, 기업체, 시민사회 이 3박자가 맞아야 된다. 정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업 혼자 할 수 없다. 시민들은 더더군다나 못한다. 그러나 시민도 자기들 생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3박자 트라이파타이트 파트너십입니다. 이 글로벌 파트너십. 제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물자가 많은 나라라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There is no country, no person, however resourceful, however powerful one may be, who can do it alone. We must join all our hands on the deck together. 우리 손을 다 같이 놔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의 그 요지입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께 자세하게 뭐 0점 몇 도가 어떻고 몇 도 이렇게 해봤자 여러분들 사실은 금방 자동차 타고 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실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대통령이나 정부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 지도자들이다. 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욕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죠. 이거는 뭐 미국 아니라 영국, 유럽, 한국, 아시아 할 것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말과 행동이 다 다르다. 이분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목적은 그겁니다. 내가 재선되는 거. 제가 많은 그 세계 지도자를 만납니다. 대통령 각하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당신을 서포트한다. 그러나 내가 먼저 재선되고 보자. 내가 재선 안 되면 당신 못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기가 막힌 힘이 빠지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좀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 내 세대에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탄소적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아주 확실한 정책 순위를 줘야 된다. 둘째, 이 정책 결정권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 또 셋째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모든 우리의 노력은 과학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과학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제일 쉬운 일입니다. 쉽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그럼 2050년까지 할 수 있느냐? 모든 에너지를 잘 동원해야죠. 클린 에너지. 근데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클린 에너지는 원자력이다. 제가 그 오수의 대사를 할 때 그 CTBT라는 그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거기에 의장을 했고 또 남북 핵 협상할 때 제가 대표를 했습니다. 남북 하나에. 그건 저
그 90년대 말씀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나라에 있는 핵 원자력 발전소를 다 돌아가 봤고 세계 중요한 핵 발전소를 제가 다 돌아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 에너지가 제일 깨끗한 에너지다. 사실은 전 정부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폐쇄하고 그랬죠. 그때 제가 저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1kW 전기를 생산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10g의 가스가 생깁니다. CO2가. 그 다음에 이 풍력 발전소 이거가 또 깨끗합니다. 이건 12g의 이 CO2를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생에너지 이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거는 57g입니다. 57g. 그러니까 약 6배를 더 많이 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리뉴어블 에너지를 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수단의 리뉴어블 에너지, 태양광 57g 나오지만 그래도 그건 미미하다. 풍력광, 원자력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한 4년간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을 다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이걸 최대한도로 이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2050년까지는 이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계속도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만 년대로 살아야죠. 대한민국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존재를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글로벌 워밍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글로벌 히팅. 뜨끈뜨끈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글로벌 워밍 시대는 지나갔다. 글로벌 보일링. 보일링이라는 건 100%, 100도로 다 끓는 겁니다. 지구가 끓고 있다. 이 지구를 열을 내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 어린이들 애들 많이 키워봤지만 어릴 때 제일 비상이 뭐냐? 애가 열나는 겁니다. 애가 열나지 않을 때 지구가 열이 났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상기온이 무지하게 생기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 산불에 뭐 그냥 아무런 힘 없이 넘어갔죠. 저희 미국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가면 더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책으로만 봐서 하고 과학자보다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세상을 거의 다 다니면서 지구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데는 제가 가봤다. 지난달에도 제가 아마존강 지역을 갔습니다. 아마존강 지역은 세계의 허파입니다. 아마존강 지역은 고대의 하여튼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나무들을 쉽게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 식수도 하고 제일 가깝게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ea level is rising. 그러니까 수도로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칼리만탄 지역으로 옮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의 부통령을 만나갖고 칼리만탄 지역으로 옮기는 건 내가 반대를 못하겠지만은 칼리만탄의 그 세계에서 세 번째 수풀 지역인데 이 나무를 자를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라. 그래서 하나 자르면 2개를 심는다. 이런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 제가 이 남미의 남태평양이죠. 남태평양에 키리바스라는 섬이 있고 마샬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이 바다로 좀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수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하니까 물이 부풀어 오른 겁니다. 2100년 가면 해수면이 60cm에서 2m까지 올라간다.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에 60cm가 올라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노보텔 호텔도 못 쓰는 겁니다. 마샬 아일랜드에 제가 갔는데 호텔에 이 구명조끼가 있다. 호텔에 가면 여러분 초콜릿가 되게 있죠. 물하고. 초콜릿 대신에 구명조끼가 있더라. 왜냐하면 이게 마셜 아일랜드가 언제 물에 잠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보통 과학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상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모든 힘을 다 합쳐서 정부, 시민단체, 기업체 합쳐서 이 탄소 중립 2050을 꼭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대식 회장님께서 이런 그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오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그 회의를 갖고 국민들을 일깨우고 또 우리 만만 세대의 좋은 그 지구를 인계해 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도의적 책임입니다. 정치하시는 분은 정치적 책임이고 그래서 이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이 합쳐질 때에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세상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지구가 온전하고 우리 후손 만만대가 잘 생존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열심히 일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